안녕하세요. 민성원연구소 홍슬기 책임 컨설턴트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 연구소에도 지금 어머님들이 매일같이 문의 전화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로드맵 컨설팅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박소영 수석 컨설턴트님은 저희 유튜브 채널 꾸준히 구독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교육 현장에서 쉴 새 없이 달려오신 분이고, 저희 연구소에 또 가장 오래된 분이시고, 또 컨설팅을 통해 많은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거의 쉬는 날 없이 상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네. 바쁘시죠? 네, 바쁜 거는 항상 바빠서 지금 특히나 이제 방학 직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도 되게 많이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오전에도 정말 학교 안 가고 오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하기는 해요. 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게 2009년이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컨설팅이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민성원 연구소 이전에도 한 4년 정도 다른 데서 일을 했었고 거기서도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장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일로 와서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컨설팅만 계속 했어요. 저는 다른 걸 병행하지 않았었고 아이들만 계속 만나는 일들을 계속 해온 건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 사실 이게 뭔지 잘 몰랐죠. 근데 다녔던 직장에서 면접을 한번 봤었는데 제가 사실은 가르치는 일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전공이랑 다르게 교대를 가려고 시험을 봤었어요. 수능 시험을 다시 봤었다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남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그래서 국어 강사 지원을 했는데 겁도 없이 대치동에 그냥 경험도 과외 경험밖에 없는 전공도 문과가 아니시잖아요. 네, 이과 전공인데 근데 저는 국어를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지원을 했죠. 근데 그 원장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셨겠죠. 그렇죠. 준비된 강사는 아니었고 이력을 보니까 수학도 많이 가르쳤고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 이 선생님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시강을 해보러 갔는데 제가 시강을 잘할 리가 없잖아요. 칠판을 가리고 글씨를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그 원장님이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으셨는데 그게 이제 이런 컨설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규모가 꽤 있는 데였었는데 그때는 거의 초창기였어요. 컨설팅이란 개념이 잘 없었었고 수시가 이제 막 시작됐던 그때쯤이었었는데 전 진짜로 그때 입시가 거의 수시가 시작될 때 그 시즌부터 일을 했던 게 맞기는 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저를 국어 강사로 채용하기엔 좀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시고 다만 이거를 하면 너무 잘 맞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한 4명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너무 커졌어요, 규모가. 그래서 일이 너무 적성에 잘 맞고 3개월 만에 강사들에게는 교실을 큰 데로 옮기는 게 이제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학생이 많아졌다는 거니까 제일 큰 교실을 차지를 하고 그러면서 일이 너무 재밌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냥 교대를 추가 합격 소식을 받고 엄마한테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 보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 몇 년을 하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대학도 잘 가고 성과가 좋았어요. 그때 처음에 저는 고등부 학생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성원 연구소로 오면서 저학년 학생들도 하고 사실 고등학교 때 바꿀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소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또 컨설팅만 하는 회사로 옮기게 돼서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거고 지금이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맞아요. 상태죠. 그리고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일이 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딱 내는 약간 책임감이 있는 일이어서 저는 더 좋기는 해요. 네. 제가 어제도 선생님 스케줄 표를 봤는데요. 이미 한 몇 달치 마감이고 주말은 연말까지 다 차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찾아주시는 비결이 혹시 있을까요? 비결이랄 거는 없지만 저는 그건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쉬는 날 없이 저희는 사실 저는 자율 출근인데 뭐 제가 스스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쉬는 날 없이 풀타임으로 거의 일을 하는데 방학 때는 뭐 거의 오전부터 하고요. 주말은 당연히 오전부터 밤까지 하고 거의 고정적으로 별로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15년 넘게 계속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일을 더 한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네, 되죠. 불법으로 더 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 기간조차도 줌 때문에 더 많이 수업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보다 더 많이 하실 수는 없겠죠. 경력이 저보다 높거나 뭐 더 추가 타임을 하지 않으나. 저는 그래서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누구보다 많은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났어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홍보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데 별로 재주는 없고요. 이것도 정말 찍어야 돼서 찍는 거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아이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자리가 뭐 다 차는 거죠. 한 번 오고 안 오는 학생이 많으면 자리가 마감이 될 수는 없는 거고 했던 학생들이 몇 년씩 계속 토요일 오전 10시다. 그럼 그 학생이 1년 내내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스케줄이 다 자리가 없는 거고 실제로 그거는 학생들이 지속해서 상담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담을 제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 상담을 할 때는 아이가 고3 때까지 해야 되는 어쨌든 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맵을 짜는 거지만 결국은 그거를 실행을 해서 진짜 내가 국어 성적이 올라가고 영어 성적이 좋아지고 수학도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안에 함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제가 그렇지 않다면 스케줄이 그 정도 꽉 차 있지 않다면 지금 정말 저는 양심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정말 필요하면 제가 어머님한테 무리가 되더라도 꼭 이 정도는 지금 보내주셔야 된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대학생 때 과외를 할 때도 그랬어요. 뭐 영어 과외를 할 때도 아이가 단어를 열심히 안 외우면 전 과외 시간에 걔랑 단어를 외웠어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돈을 받고 같이 단어를 외워주는 게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죠. 제 나름의 소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적이 오르면 되잖아요. 그쵸. 예. 아이가 머리도 좋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단어를 계속 안 외워서 문제가 되면 그걸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신이나 제 양심에 맞게 일을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제가 제 스케줄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 그게 아니면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니까 또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을 지키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컨설팅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기는 있다고 생각해요. 골든타임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중2, 중3? 좀 빠르면 중1 이럴 때 시작한 학생들이 많았었고 중3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근데 중3 때 오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기는 그때도 아니었었죠. 왜냐하면 그쵸. 고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준비하는 게 저희 컨설팅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기반으로 고3 과정까지를 아이가 국어나 영어가 독해력이 되고 수학에 대한 진도 부분이라든지 기본 이상의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는 상태까지를 목표로 하는데 그걸 중3에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자주 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래도 중3 이전에 중1, 중2 초반 이렇게라도 좀 오면은 그 기간을 좀 메꿀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더 좋은 시기는 5학년, 6학년 공부가 좀 된 학생이라면 5학년도 부담스럽지 않은 학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국어나 영어가 특히 영어가 완성되는 시기는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지역 기준으로 거의 5, 6학년 기준으로 거의 고1 수준의 영어까지가 올라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닌 학생들은 좀 더 그 시간을 벌어서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쵸. 완성이 된 학생들이라면 걔를 잘 마무리를 하고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대한 어떤 심화 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5학년, 좀 늦은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세 학년이 가장 제일 좋은 시기? 누가 와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1대1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 뭐 언제 오더라도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그럼요. 거고. 서울대 의대를 네. 가도 전주까지 할 게 있는 게 공부기 때문에 그쵸. 시험이기 네. 때문에 그거는 뭐 시기는 서로 뭐 언제든 그건 상관은 없지만 부모님이 결심을 하시고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면은 뭐 빠른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로드맵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어머님들이 당장 입시만은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사실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그 이전에 했어야 하는 것들이 더 그렇죠. 많잖아요. 중3 이전까지 웬만한 국영수 실력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수능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성적까지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쵸. 수능 만들어진 레벨 안에서의 점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국어가 4, 5등급 정도의 레벨에서 1, 2등급까지를 학기 중에 고등학교 때 올린다 쉽지가 않아요. 예, 영어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수학은 뭐 그 시간에 진도를 빼고 심화를 하기에는 내신이랑 수행평가랑 뭐 패스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딱 입학하면 선생님 말이 뭔지 정확히 이해가 돼요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맞아요. 해요. 예,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왔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능은 도대체 언제 준비하는 건가? 이렇게 정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그런 후회를 이런 되게 얘기를 많이 사실 굉장히 해요. 많이 해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기보다는 그 이전이 훨씬 좋고요. 예. 뭐 로드맵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시랑 정시처럼 전략을 정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또 저희 세대랑은 다르게 좀 일찍 생각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고 시간이 지났을 때 뒤집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해요. 예전에는 선행을 별로 안 하고 거의 수능으로만 갔던 세대에는 이게 역전이 가능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대학 입학시키는 학생들을 봐도 똑같은 능력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사실 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1차 상담에 대한 네.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 팔로우업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신규 상담이 왔을 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아이의 전체적인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의 뭐 그 심리 검사도 상태도 보고요. 하고. 뭐 지능 검사하는 학생들 그것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도 상태라든지 저는 사실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것도 저희가 뭐 분반을 하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마다 전부 다 다른 시험지를 해줘요. 제가 설문지랑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네. 보고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의 문제들을 이렇게 집어서 풀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담 때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고3 때까지 어떤 식으로 이 아이는 하는 게 맞다라는 모든 그 구체적인 맵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팔로우업 상담은 얘를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공부법만 하더라도 공부법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은 한국사를 같이 내신 공부를 해봤더니 얘는 제가 앞에 놓고 여기서부터 요 한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까? 읽으면서 머릿속에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줬을 때 이렇게 처음부터 제목이랑 큰 제목은 보지 않고 가장 세부적인 소제목을 외우고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흐름을 안 보고 외우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부법이라는 거는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하는 모습을 관찰을 해서 너가 이렇게 외우면 흐름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렵지 않았니라고 하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거든 읽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사회를 공부하거나 과학을 공부할 때도 중학교 내신을 준비할 때도 이걸 다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한 번 읽고 기억해서 답을 내는 건 어려운데 이게 수능 국어랑 다르지가 않죠. 국어 선생님이니까 그쵸. 아시죠? 네, 그래서 공부를 시킬 때 제가 똑같은 과제를 주고 아이들을 똑같이 점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팔로업 상담을 할 때 제가 국어 숙제도 주고 영어 숙제도 주고 뭐 수학이나 과학도 줘요. 학원에서 하는 교재가 있으면 걔를 복습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 권이 끝났을 때 미적분은 지금 개념을 한 번 더 잡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했던 책을 틀린 것만 풀리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개념만 다 한번 정리를 시키기도 해요. 쓰면서. 그러니까 쓰면서 정리를 시켜야 되는 애들이 있고 이미 이거는 머리에 잘 넣고 한 번에 기본 이상은 응용이 한 번은 되는 애들은 이 작업을 별로 안 해도 돼요. 그쵸. 그래서 그 공부법이라는 것도 아이를 컨설팅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들을 과목적인 내용을 마감을 시키면서 그 마감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하는 도중에 제대로 고쳐야 될 것들이 나와요. 공부법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팔로업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하나도 준비 안 하던 애들이 국어를 준비하게 돼서 기본 효과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고요. 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뭐 제대로 된 암기를 안 하고 리뷰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흐름을 잘 못 잡는 아이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과학을 듣고 나서 그 텀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했던 걸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면 중간에 어떤 텀으로 복습을 해주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결정할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원 선택이라든지 과외 선생님하고 어떤 식의 진도를 빼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랑 대부분 다 의논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학생한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좋겠니라고 얘기를 해서 학생하고 저하고 합의가 되면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실행 계획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맵대로 거의 실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수정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그 수정되는 부분들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차피 풀어야 될 책으로 하는 거예요. 교재로. 그러면은, 그쵸. 그걸 또 마감을 시킬 수도 있고, 아이들이 생각만 있다고 해서 그 책을 완벽하게 다 풀고, 틀린 걸 공부하고, 다시 이해한 다음에 복습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공부 자체도 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 앞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리고요. 수학을 3번, 4번, 5번씩 풀려서, 학교 시험에서 뭐 자신 없었던 애들이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을 받는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 아이가 안 하던 것들,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제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그 아이가 그걸 과제로 해오기도 하고, 과제를 잘 안 해오는 아이들은 제 앞에서라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스스로 다 하고 약간의 체크만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해봄으로써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게 되는데 내가 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안 했지? 내가 이걸 하면 그냥 되는 건데 겁을 냈구나. 이런 어떤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부는 이제 정말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이 다 팔로업 과정이라서 보통 뭐 주 1회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번 정도 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저희는 강제하는 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정하실 수가 그쵸. 있는데, 뭐 더 자주 오는 애들은 더 자주 오고, 격주로 와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주 1회씩 1년에 한 48회 정도 되니까 저희는 보통 40에서 48회 사이 그 정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뭐 방학 때는 조금 더 추가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이가 뭐 3년 정도를 하면 거의 100회가 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3년 정도 하면은 아이들이 고등과정 자체가 거의 다 끝나요. 대부분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또는 뭐 6학년, 뭐 5학년 겨울 정도 때 오는 애들은 저랑 한 1년 정도 이내에 고유 과정이 웬만하면 거의 다 전 과목이 끝나고요. 뭐 사회 이런 거는 빼지만 제가 사회나 과학 같은 거는, 과학은 물론 공부를 시키고 사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 교과서라도 읽히거든요. 그리고 내용 공부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내신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공부할 때 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내신 공부를 할 때도 얘가 수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내신을 제가 끌어준다든지, 어쨌든 아이한테 있는 시험 기간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고려를 해서 그거에 맞는 과제를 주고, 미래를 위한 공부랑 현재의 점수가 나오는 공부랑 학원에서 소화해야 될 과제랑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과제를 주고 그거를 체킹하는 과정으로 팔로우업을 보통 진행을 해요. 네. 이게 거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야 이게 되는 양은 초반에 정해져 많이 있죠. 하느냐, 사실 초반에 좀 이게 아무래도 중학생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은 사실 이 지금 공부가 자신의 성적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렇죠. 정말 막 일주일에 3번씩 오고 막 그런 친구들도 저는 많잖아요. 사실 애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책으로 시켜요. 그쵸. 저희가 교재를 정할 때도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들, 그런 책 위주로 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이라는 시험이 먼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어머님들도 이미 거의 수능 세대셔서 이제는 좀 이해를 더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국어나 영어는 어차피 범위가 없어요. 맞아요. 난이도의 차이만 있고 아이들마다 그 수준 차이가 있는 거지 학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뭐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중1 이런 아이들이 고3보다 더 잘 푸는 거 경험하시죠, 실제로? 저도 수업할 이제 때도. 수업할 때 네. 이제 가끔씩 문제를 풀릴 때가 있는데 일부러 그 위에 몇 학년인지를 지우고 문제를 주거든요. 네. 그럼 애들 절대 이게
그냥 고1 거야 그러면 아 고1 거구나 하고 풀어요. 근데 또 잘 풀거든요. 잘 푸는 네네. 친구들은.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이거 사실 고3 거였어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근데 사실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구분을 잘 못하세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넓은 범위로 저는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 수능 그쵸. 공부 자체가 그거를 어차피 지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저희는 그 학년의 구분을 둔다기보다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가 그 정말 리밋 없이 정말 한계점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공부를 시키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해야 명문대를 저는 진짜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거면 확실하다 이런 말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은 어느 정도의 완성을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 나중에 점수를 더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을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훨씬 시간적인 이렇게 쫓김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해서 뭐 어렵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많은 거를 신경 쓸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할 수 고등학교에 있어요. 올라가서 그렇죠. 네. 저희 학생들 중에도 있잖아요. 네. 뭐 올라가서 이제는 그 친구는 이제 모의고사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임원 경험을 쌓는다던가 그렇지. 아니면은 막 내신에 더 몰입을. 세특을 다 따온다던가 네.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사실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최대치까지 끌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포기하지 않고 저희랑 한 번 하고 안 하는 애는 있어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애는 있어도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애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거는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 오셨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거나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제 삶의 방향이나 직업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만 기억에 남는 건 당연히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청담에서 대치로 이사를 왔고 청담까지 갔다가 이제 센터 옮긴지는 모르고 저랑 연락은 가끔 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가지고 편지를 써놓고 간 남학생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누군지 얘기를 해줘서 선생님도 알고 계세요. T라는 학생인데 아마 저는 이 아이를 거의 중1 올라가서 처음 만났던 학생이고 한 2년 정도 제가 기본을 만든 다음에 선생님이 국어 수업도 많이 해주셨어요. 중3 때 만났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 공대를 갔던 학생인데 사실 본인도 자기가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학생이에요. 목표대학도 서울대라고 안 썼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맞아요. 네. 마지막까지 좀 불안해 네. 넣고 이렇게 안심을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성적이 원래 좋았던 학생은 아니고 그냥 기본은 웬만큼은 되어 있는 학생이었었는데 아이가 편지를 쓰고 하다가 선생님이 되게 놀라셨어요. 편지를 썼다는 게 사실 너무 근데 물론 이제 정말 그냥 노트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얻어서 썼다 하더라고요. 그게 좀 그 친구스럽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정말 전형적인 공대 남학생 느낌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는 게 되게 그럴 스타일이 좀 감동적이었어. 아니긴 한데 이제 아이들이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 대학교 가고 나서 1학년, 2학년 때 지금은 이제 거의 졸업반인데 1학년, 2학년 때 저한테 한번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상담을 했었냐면 선생님 저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 주셔가지고 서울대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머리 좋은 애들도 너무 많고 천재 같은 애들도 많고 제가 좀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위축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는 공부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공부라는 게 하나의 조건만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것들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네가 얘기하는 그 부러워할 만한 아이들은 사실 그 조건에서 별로 나쁜 게 없는 애들이다. 머리도 되게 좋고 일찍 시작했고 뭐 부모님들도 지원을 잘 해주셨고 게다가 이제 뭐 노력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아이들인데 너는 사실 부족한 것들이 좀 있었다. 너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고 알지 않냐. 근데 모든 조건이 쉬울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워요. 그쵸.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근데 조건이 안 좋을 때 그걸 이루어낸 건 되게 어렵거든요. 운동선수들만 봐도 키가 커야 유리한 종목에서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천재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너는 약간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사실 중학교 때는 반에서 한 3등 이 정도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강남구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도 조금 내신을 딸 수 있는 학교로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같은 결과를 얻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쉽게 이루어냈던 너처럼 정말 억지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거든 어떻게 보면은 네가 더 대단한 거다. 이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 그렇다면은 네가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이후의 삶은 꼭 재능이 좌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운영 능력 그리고 노력 여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는데 그럼 네가 앞으로 못할 일이 있겠냐?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냈잖니.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좀 농담처럼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 편지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 분야가 있는데 그런 걸 공부해보고 싶은데 자기 용기가 안 난다. 제가 지금 다른 전공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 쪽으로 옮기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 분야에서 제가 알만한 선생님, 교수님들이나 막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좀 알아봐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서로 좋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못 내더라도 인생이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으면 다 그걸 하겠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에서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순간에 제가 함께 했었고, 그리고 뭐 이 아이 말고도 저는 만나는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삶에 지금 제가 시간이 없고 시간 빈곤자인데 제가 몸이 힘들 정도로 만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심지어 돌잔치도 갑니다. 돌잔치도 가고요. 애기 옷도 사고 뭐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박사과정 하는데 심지어 그 속에서도 자기랑 잘 어울리냐면 봐달라고 하고 뭐 취업을 하고 나서도 부서를 정해야 되는데 자기랑 어울리는 부서를 정해달라는 등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AS를 해야 되냐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제가 막 이러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즐겁거든요. 그냥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도 정신연령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딱 맞아요. 그렇죠? 네. 제 수준 아시죠? 그래서 애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사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못 내고 안 하고 이런 게 문제라서 시작을 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용기를 내서 아이들하고 막 부딪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시키는 게 애 인생에 또 도움이 되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 자체에 대한 부정이 없다면 어머님이 그걸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전 얘기를 해요. 아니 뭐 해야 되는데 힘들고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거기에 어떤 상처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엄마가 악담을 안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아이들은 지나고 나서는 그게 다 뭔지 깨달아요. 우리들도 사실 그때는 잘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해서 제대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면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져요.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실력이 좋아지면 점점 그거를 못할 이유가 없어져요.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까지를 아이들한테 함께 가요.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잘 못 외우는 애들 같이 외우기도 하고요. 잘 해오는 애들은 정말 체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숙제를 내고 체크를 해주기도 하고 그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거에서 정말 100% 이상 발휘할 수 있게끔 제가 끌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맞지 않았다면 어려운 학생들이 왔을 때 얘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전 또 도전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승부욕을 지금 불태우게 하는데 지금 너 정도의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번 해보실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힘을 내야 되는데 저한테 힘내라고 막 자기는 힘을 많이 못 내니까 저한테 힘을 내라고.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컨설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 그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과목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과목 선생님들은 늘 이야기하시는 게 본인의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밸런스가 분명히 존재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아이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선생님은 정말 많은 아이들을 경험을 해보셨고 또 그 아이들과 이런 결과를 내보셨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준이면 그 남은 공부의 그렇죠. 양이라던가 네. 해야 할 것들이 정확하게 딱 보이시는 보여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처음 6학년인데 무슨 진도를 나가서 이 교재를 처음 풀었을 때 이 정도면 얘는 되게 뛰어난 거다.
근데 걔는 잘 몰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사실은 기준이 힘들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극상위권 애들이 많은 이유도 너 이렇게 잘하는데 나한테 뭘 원해? 제가 막 가끔씩 장난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걸 잘 모르겠대요, 아이들이. 이 교재를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건지, 불안하죠. 어디까지 그리고 해야 이만큼만 하면 정말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의대까지 가는 애들은 도대체 이런 책을 몇 번이나 풀었는지, 시험 직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이거를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제 직업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이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됐어, 더 하면 돼. 이걸 얘기만 해주면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해야 되는 애들은 너 지금 이만큼은 꼭 와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돼. 과외를 더 하든 선생님이 자습을 시켜서 하면은 그걸 하든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오면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정도서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진짜 괜찮아지거든요. 저는 그 확신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를 진짜로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제가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아이가 지금 이 정도면은 이 이후에는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부족하니까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기 때문에 뭐 건강 관리하는 거랑 전 똑같다 생각해요. 예, 뭐 다를 게 없고 전 심지어 아이들한테 목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너 지금 마사지를 좀 받을까? 이런 것까지. 예, 뭐 저는 진짜 뭐 할 수 있는 건강적인 측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도 먹으라고 하고요. 네. 애가 집에 가서 엄마 영양제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선생님 뭘 하셨냐고 저한테 막 물어봐요. 집에서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영양제를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한약도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 에너지가 제가 봤을 때도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확연히 떨어져요. 그럼 얘가 이 상태로 저체력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면 너 지금 동일선상에 있는 애들하고 수학은 비슷한데 체력이 너무 안 좋아.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엄마가 어떤 노력을 하니? 이렇게 다 물어보면 지가 먹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먹는다. 그럼 그거를 제가 수학 문제 하나 더 풀는 것보다 그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리면서 그걸 추가로 제가 먹이죠. 네, 아무튼 그냥 부담이었고요. 네. 어쨌든 저는 그것까지 다 합니다. 뭐 오늘 이 정도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 또 다음에도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